오늘 저는 지난 2년간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걸어온 길과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세종의 미래를 결정한 중대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파면, 그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그리고 2026년 제9회 지방선거까지 숨가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회를 지킨 분들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몇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와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시민 여러분의 용기였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헌정 질서를 지켜냈고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보낸 2년 동안 두 차례의 큰 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21대 대선에서는 당원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지역 대통령 선거를 총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세종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55.6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장을 탈환했고, 세종시 의회 선거에서도 전체 21석 가운데 18석을 확보했습니다. 직전 13석보다 5석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와 세종시장직 탈환, 세종시의회 21석 중 18석 확보는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신 당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종 시민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는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명한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대에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비하는 것과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국가산업단지 등 행정수도 기능을 완비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이 하나씩 맺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1년 제가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5월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선정됐고 29년 하반기 착공, 2033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3년 뒤인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지방법원 또한 역시 작년 6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냈습니다. 올해 6월 설계 공모가 공고됐고 2031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상징구역 조성,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잘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에서 세종에 8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으로 최대 규모이며 이는 세종 충청권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멈춤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세종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그 두 번째 행정수도 특별법을 저 강준현이 앞장서서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우연 결정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는 아직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2025년 6월 14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안 소위, 심사와 의결, 전체 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저 강주현이 앞장서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수도권까지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반드시 연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 벗어나서 5극 3특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의 흐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뜻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으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극 3특의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균형 성장과 5극 3특의 중심, 세종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임기 2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국민주권정부 수립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종시당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은 내려놓게 되었지만 세종 발전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빠르게 뛰겠습니다. 국회 현장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세종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세종시당과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세종시정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도교통위가 이제 국민의힘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 또한 무력까지는 아니지만은 더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이 내정되어 있는 정동만 간사나 그다음에 유이동 위원장 또한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국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전략을 짠 게 법이라는 거는 보면 국회 안에서 물밑 조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퍼포먼스나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물밑 접촉을 해서 물밑 조율을 하고 물밑 협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 이제 국회의원이 몫인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의 기류를 보면 그렇게 반대 기류가 심하지 않습니다. 야당도 만약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하고 되고 나서 분명히 헌법소원을 할 겁니다. 그 헌재를 가요. 그 얘기를 나올 때 장동혁 대표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소원이 돼서 헌재에서 판결받게 되면 분명히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이미 우리 당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는 어떤 기류가 있었냐면 2004년도에 우연 판결을 받았을 때는 세종시가 완전히 불모졌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 중에 있고 완료 단계에 있고 중앙부처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빼놓고 성평등 가족부 빼놓고는 다 이전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지방법원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습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의 율사들이나 장동혁 대표도 율사시지만 대체로 지금 분위기가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섭이 생겼다. 이 부분은 그분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도 있고요. 제 말이기도 하고요. 네, 장동혁 대표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 관습법법 때문에 우연 판결을 받은 거와 지금 상황과는 시대 정신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2대 국회 하반기에 우리 민주당의 최대 현안 하면은 어디 지역의제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제를 말씀하신 겁니까? 지역의제. 당연히 행정수도 특별법이죠. 이제는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도에 왜 세종시를 만들었을까? 왜? 그걸 묻지 않고서는 늘 이게 어떤 그 정체성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 과정인데 왜 지역의제가 돼버렸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우리가 MB정부 때 기업도시 만들 때 우리 충청권, 충남, 충북, 대전 다 할 것 없이 충청 도민이 550만이 전부 다 띠를 두르고 반대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이제는 세종시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행정수도 특별법 얘기하는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남들이 얘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내가 복경 의원한테 내가 법을 준 거고요. 엄태웅 의원한테 법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국가적 의제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메시지를 내주셔야 돼요.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21대 때 초반에 김태년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행동수도 완성하겠다고 딱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KBS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여기 있는 황운하, 김종민, 강준희가 맨날 떠들어봤자 잘 안 돼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물밑 접촉하는 데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공중전은 수도권 국회의원 여타 다른 충남이나 대전이나 충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전략을 좀 짜서 몰고 가야지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시키는 건 일단 큰 문제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사회적 공감대라는 거는 헌재가 판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작용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판결할 때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헌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만든 이유 그냥 세종시 시민 70만 도시 만들어서 여기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도시는 아니거든요. 상징성 있는 거거든요. 국가균형 성장, 수도권 일체제를 깨자,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틀을 바꾸자 이게 주요 이슈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 초심을 그 말씀드리고 저 개인의 목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큰 핵심 과제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재정법입니다. 개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에 들어있어서 곧바로 제가 첩발을 했고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야 합의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합의입니다. 즉 사회적 합의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저와 황운하 의원, 또 김종민 의원 등등에서 지금 5개가 발의가 되어 있던데
실은 정부 동의를 얻어내기까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재정법이나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발의를 한 다음에 7월 달에 국토부 장관과 행복청장을 만나서 정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안. 그러면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정부안이 나온 거를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도해서 국토위 간사인 복규환 의원님한테 그 법안을 드렸고 대표 발의를 하셨고, 또 하나 이걸 하려면 또 야당의 합의가 또 야당의 동의가 있을 필요성이 있어서 국민의힘도 좀 공동 대표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엄태영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법안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안 마련된 거를 의원 입법으로 복규환 의원님과 엄태영 의원님이 각각 공동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당 소속이 다르면 공동 대표 발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절차는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이 됐고 병합 심사를 하려고 지금 소위에 상정이 돼 있고, 그리고 공청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 재정법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은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감대는 절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당대표 후보분들, 그다음에 예전에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좀 일부 반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찬성하는 기류가 더 강합니다.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는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다수의 동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야당 국민의힘도 지금 엄태웅 의원님이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야당도 그동안의 이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24년이 걸렸거든요. 관련해서 지금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많이 공감대 형성이 돼 있고, 특히 장동혁 대표가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1소위가 열려서 다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부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안이 이미 마련돼서 위원 입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복규환 의원님과 엄태웅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하면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문이 86개나 되거든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 국회의장님도 만났고 국회 사무총장이나 등등 만났는데, 또 우리 당의 후보님들, 또 최고위원 후보님들 다 만났는데 다 공감을 하셨고, 상황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은 국토교통위에서 곧바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복규환 간사한테 제가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2004년도와 지금 2026년도하고는 시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관심이 없었죠. 네. 이미 우리는 지금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 완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 어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아까 물밑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헌재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주변에 국회에서 뭐 이제 법조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판사 출신이나 쭉 만나보면 대체로 거의가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측해서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은 안 합니다. 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개헌안에 네. 세중이다라는 그 얘기 들으려고요. 그 얘기 들리는 건데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헌재에서 판결이 나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굳이 개헌 안 해도 돼요. 다만 개헌의 필요성이 뭐냐면은 행정수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부산도 해양수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급 삼특을 하다 보면 아마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저번에 우원식 의장님이 이제 개헌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좀 세밀하게 될 수는 있겠죠. 개헌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우리 국가적 의무로 한다 딱 넣어놓고 행정수도뿐만이 아니고 5급 삼특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충청권 1급은 무엇이 촉매 역할을 할 거냐? 난 행정수도라고 봐요. 그 다음에 부산도 해양수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남 광주도 통합됐으니까 그거는 뭐로 할 거며 뭐 예를 들어서 운하수도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부산은 해양수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제 좀 개헌 투기가 내년부터 가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마 정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번번이 말씀드리는데 행정수도를 포함한 기타의 특화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에 넣어버리면은 우리도 되고 행정수도 되고 해양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남 광주는 문화수도 예를 들자면 그럼 대경은 무슨 수도? 이미 1극이 5극이 이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경이거든요. 그럼 수도권은 어떻게 할 거냐? 수도권은 문화 경제 수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개헌 특위에서 논의할 건데 아마도 특위가 가동이 되면은 그런 것까지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만 얘기하면 안 돼요. 부산도 뭐 해야지. 거기도 우리 하는 걸 찬성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 2,500만이 사는 이 수도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여기다 보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고민들을 이제 아마 개헌특위에서 아마 논의할 것 같습니다. 예. 조치원 연계지역 공공택지주거 12,000세대를 문재인 정부 때 이사대책으로 발표해서 지금까지 한 5, 6년 흘렸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국토부나 LH로부터 이제 수시로 추진 현황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아마 LH에서 주민들께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국가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한다고 고시를 했는데 국토부가 했는데 이걸 어떤 이유로 즉 LH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 조성 원가가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이유로 철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시는 안 됐습니다. 고시는 안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한 6년 동안 토호제로 묶이면서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그 토지주분들의 애환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LH를 방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안 됐는데 다음 주에 LH 사장이 임명이 이제 됐어요. 그동안에 공석이어서 협상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장이 생겼으니까 사장도 불러서 제가 만나보고 또 행복청장도 만나보고 국토부 장관도 만나서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거죠.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 철회 수술을 받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LH가 경영투자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부결이 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피해를 안 보는 방향 쪽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싸움을 하더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 만약에 이 사업이 처리가 되면 대안은 없냐? 있습니다. 이제 조상호 시장이 이제 우리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있으니까 민간 개발 유도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83만 평인데 그 안에 3,200세대가 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안에 이제 어떤 앵커 기업이 이제 대기업 유치를 좀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구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물론 신도시 안에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겠지만 우리 조치원 지역 또 읍면 지역에 정주 환경을 좀 확보해서 하는 것도 공공이 아니면 민간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8조를 투자를 한 건데, 곧 그 엔비디아하고 공급 계약서가 체결되면 곧바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 세종시에서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용수 관련해서 전력 관련해서 한전하고 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2028년도로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2029년도부터는 생산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기가. 그래서 고용 창출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다음 8월 12일 날 또 사장을 또 만나서 논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산업단지 83만 평을 어떻게 채울 거냐, 이게 이제 화두인 거죠. 다른 건 다 됐거든요. 지금 다 하고 있고, 이제 국가산단도 올해 이제 부상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데 앵커 기업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은 뭐 MOU 체결해놓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MOU만 체결했지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세종시에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할 것인가? 그 지방세는 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런 고민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에는 뭐 SK나 LG나 뭐 삼성이나 한화나 제가 그동안에 정무위 하면서 꾸준히 임직원들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대기업 유치해야지가 아니고 이제는 타겟팅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삼성이나 한화가, 예를 들어서 한화가 다음에 투자할 품종이 있냐, 품목이 있냐, 피지컬 AI가 됐든 아니면 한화가 뭐 방산이 됐든 아니면 비행기 엔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향후에 한화가 이런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전략이 서 있다 하면 이게 타겟팅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데 삼성한테 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조사를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뭘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을 뭘 하려고 하고, 삼성은 뭐 하려고 하고, SK는 뭐 하려고 하고 해서 타겟팅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력과 전술을 잘 발휘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내년에 하반기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앵커 기업이 있으신지? 저는 지금 하나를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 한화. 네. 반도체가 여기로 올까? 이제 반도체는 광주에 이제 집적화되어 있으니까 선공정, 후공정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800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프라가 아산 쪽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다 몰려 있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특화 산업이 있어야 되겠다. 각 시도별로 전략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랑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여튼간에 난 너무 감사하죠. 8조씩이나 투자해 주시니까 아마 세수가 많이, 우리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하반기에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면 법률을 개정해서 이전할 게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이전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평등 가족부는 법령이지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직속위원회라고 하면 지방시대위원회 같이 예를 들어서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꽤 많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뭐 등등해서 또 이거 정부기관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법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정부안이 좀 나와야 저희들 국회에서 공유가 되면은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공공기관이 여러 개가 많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직속위원회부터 부처부터 해서 뭐 제가 알기로 200개가 넘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책정이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발표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매뉴얼이 나오면 또 지역마다 유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지어지기 때문에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는 제가 하반기에 좀 청와대와 교류가 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법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법원 말씀하셨나요? 검찰청, 대법원 말씀하신 거, 경찰청, 지금 경찰청, 대법원까지 다 아마 서울에 있는 주요 헌법기관, 주요 기관 다 대상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다를만 하게 되면은 또 서울이 요동을 치죠. 서울에 수도권에 2,500만이 삽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또 시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잘 조율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수도권 시민들한테 또 이해를 구해야 되고 수도권 시민들한테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또 보관도 내줘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또한 이제 우리 그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엄청 반대를 하시죠. 엄청 반대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 녹록지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용달 내리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관련해서는 아직은 뭐 이제 픽스된 매뉴얼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충남도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되고 충북도 가야 되고 나주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우리 행정수도 쪽으로는 많이 쏠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처가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국회가 있다 보니까 다 이쪽을 선호해요. 기왕 옮길 거면 이거는 그냥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기왕 옮기면 나 세종으로 갈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왜? 좋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장께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셨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전말은 조정식 의장님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정식 의장님께서 어제 그제 기자회견 이후에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입장을 완곡하게 하셨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단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연달아서 기자회견을 해서 헌법 제128조를 이거는 역사적 합의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청와대에서 강훈식 실장이 또 발표를 하셨고 관련해서는 조정식 의장님께서 실제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 어떤 의도였냐? 모두 발언에서 개헌, 예를 들어 개헌 투기를 말씀하셨거든요. 5.18 정신 헌법 전문 담는 거라든가 권력구조 개편하는 문제라든가 뭐 또 개헌력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아마 기자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다가 시기상조를 얘기했고 뭐 국민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도는 권력 개편 구조를 포함한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곡해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조정식 의장님께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